여름에 막 그렇게 화려하게 피다가 이게 또 겨울 되면 또 다 떨어지고 또 새롭게. 근데 이제 그게 인생이지 뭐. 습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원룸에 살았는데 습도를 90% 이상으로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갖 벌레와 원 없이 그리네. 둘이서 짜고 치는 모습 같지 않나요? 한민규라고 하고요. 마이어반이라고 하는 가드닝 라이프스타일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스터고요. 책이 쓰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걸렸어요. 많은 이웃님들이 했었던 질문들 같은 것들을 또 모아서 Q&A 섹션에 집어넣는다든지. 아피스토님이 사실 출판사 사장님이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는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책을 평가가 대부분 그림이 좋다.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인으로 등단하셨다는 예. 어떻게 하시나요? 둘이서 짜고 치는 모습 같지 않아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식물을 좋아하면서 식물에 대한 책을 꼭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물책을 내려면은 이 사람 책을 내야지. 그래서 글로스터님 냅시다. 네. 그래서 여러 명한테 혹시 보냈는데 그 중에 반응한 게 저밖에 안 저는 원픽입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원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보다는 일러스트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러스트가 일반 책에 비해서 일반 책은 뭐 중간에 하나 있고 막 띄엄띄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장에 매우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리니까 원 없이 그리지. 식물을 아는 사람이 그린 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식물을 모르면 엉뚱한 그림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좋은데 보면 뿌리가 왜 이렇게 생겼지? 약간 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피스토님은 본인도 식물을 키우고 자기 집에 있는 식물들도 관찰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키우는 것만 잘 그린대. 아무래도 관찰을 많이 한 건 잘 그리시더라고요. 내가 키워본 적이 없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거의 1년까지는 계속 죽이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과습이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주 주는 특성이 좀 있죠, 다들. 그래서 근데 빛이 부족하면 또 바로 죽지는 않아요. 보기 싫게 된 다음에 죽잖아요, 우자라서. 그 책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식물을 처음에 사면 그 식물의 원산지를 공부해라. 식물의 원산지를 공부하면 너무나 쉽다. 왜냐하면 얘는 어느 환경을 좋아하는지가 써 있잖아요. 그 통풍이 안 돼서 식물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추울까봐 통풍을 안 시키는 거예요. 문 꼭꼭 다 닫고. 네, 문 다 닫고 완전 밀폐를 해버리면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결국은 이제 포화, 세츄레이션이라고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식물에 잎이 있으면 식물 잎 주변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안에 이미 포화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포화가 돼버리면 한마디로 이제 증산작용을 안 하게 되고 증산작용을 못하면 이제 빨아들이는 펌프 역할이 안 돼서 물을 못 빨아들이게 되고 그럼 물을 더 빨리 못 먹게 되고 물을 많이 못 먹게 되니까 난 똑같은 텀으로 물을 줬는데 과습이 되고 그래서 썩어버려서 죽는. 이 책이 가드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책을 기획할 때도 가장 중점을 두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가장 모든 식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싶다. 각각의 식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구조를 좀 해체를 하자. 흙, 바람, 빛 이런 것들부터 비료 이런 것 그리고 해충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이제 그런 식물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쉽게 쓰려고 노력은 했고 눈높이를 동등하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제 기본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책들이 꽤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선도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식물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 그런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가을이 습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라고 하는 건 열대식물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왜냐하면 물론 열대 우림도 일교차가 있지만 우리처럼 극심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면 온실에서 키우면 왜 잘 자라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일교차를 줄여주고 한마디로 변화를 덜 주면 식물은 잘 자라죠. 단단해지진 않아도.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외부와의 통풍을 해주시던 것들을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낮에는 문을 좀 열어도 된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주는 게 좋다. 겨울이 되면 문을 아예 닫고 있어야 돼요. 적정 습도란 게 있을까요? 열대 관엽이라고 하면
최소 60% 이상. 저는 처음에 식물 키울 때 습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원룸에 살았는데 습도를 90% 이상으로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갖 벌레와 90%를 어떻게 맞춰? 그냥 문을 다 닫고 온실화 시킨 거지 뭐. 그냥 집이 온실이에요. 90%가 올라가요, 그게? 올라는 작은 원룸이 네.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포인트 짚어줬는데, 첫 번째, 식물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다.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이 사는 것이. 나와 식물 간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저는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서큘레이터라든지 팬 같은 거, 실링팬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서큘레이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서큘을 돌리거든요. 좋아요. 아주 좋죠. 하게 해가지고 이제 24시간 돌리는데, 왜냐면 저는 식물 키우는 공간이 창문도 일단은 되게 작아요. 오피스텔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한쪽의 구석에서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네. 습도도 순환이 되고. 서큘레이터 쓸 때 조심할 점은 타이머를 해가지고 15분이든 10분짜리를 해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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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이 서큘레이터는 이게 이제 바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나가요. 은진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게 칼라디움이 또 이제 동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잎이 시들면서 그 에너지가 다 구근으로 가. 그럼 절대로 미리 잘라줄 필요 없어요. 그럼 잎이 다 시들 한 1, 2주 되면 잎이 다 시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이제 구근을 가지고 털어가지고 이제 심는데, 피트모스라든지 아니면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하면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자연 습도가 조금 한 50% 정도는 되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스프레이를 가끔씩은 해서 하는데, 뭐 칼라디움을 바깥에 내놓지 않고 실내에서만 키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구근이 매해 작아져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구근인데, 여름에 광합성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면 감자가 커지듯이 감자가 똑같거든요. 사실 구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이뿔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빛에 거의 직광 비슷하게 빛을 빵빵하게 볼 수 있는 곳에다 키우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빛을 많이 봐서 구근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매년 키울 수 있다. 칼라디움이 매년 동면을 해서 매년 자라긴 하는데 점점 작아지고, 올해는 더 적더라고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칼라디움이 원래 엄청나게 그 빛을 좋아하거든요. 야외에서 키워지는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두고 키워요. 그러면 걔가 베란다 거리대 키우면 구근이 커질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옆에 생겨요. 습도는 그렇게 안 타나 봐요? 여름이니까 습도가 높죠. 어차피 여름에만 꺼내 놓으니까. 칼라디움은 좀 뭐랄까요? 저는 느낌이 좀 아까워. 여름에 막 그렇게 화려하게 피다가 이게 또 겨울 되면 또 다 떨어지고 또 새로 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인생이지 뭐. 식물종은 너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열대 식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광보상점이 낮은 애들이 많아요. 광보상점이 낮으면 식물종으로 광보상점이 뭐죠? 먹는 것이 있고 쓰는 게 있으면, 먹는 것과 쓰는 것이 동일한 지점이 계속 유지되면 체중이 유지가 되죠. 근데 먹는 게 더 많게 유지가 되면 체중이 늘죠. 그 다음에 먹는 게 더 적고 쓰는 게 더 많으면 결국 죽죠. 광보상점 바로 이것이 동일해지는 지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키우는 공간이 그냥 불을 끄면 완전 껌껌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 저는 식물종으로만 키우는데 돈으로 키우는. 감동을 받는달까? 이걸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이 있는데, 이제 뭐 희한하게 어떤 날은 되게 감사 인사를 많이 받는 날이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을 이걸로 굉장히 많이 극복하신 분이 또 이제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랬는데, 이 식물을 보면서 치유가 됐다. 식물의 그 힘이 있잖아요. 대부분 돈을 쓰는 취미예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 거죠. 식테크라고 부르는 이거는 최소한 본전은 돼요. 제 노후 보장의 가장 중요한 건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하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지만 계속 못하고 있고, 촬영과 편집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뭐 짐벌 사셨다면서요? 그거 사긴 다 사놨어. 근데 나한테 줘 그냥. 아니야.